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작업 공간 및 작업 자세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구성 요소를 배치할 때 공간의 배치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사용 빈도의 원칙, 중요도의 원칙, 기능성의 원칙은 배치의 세 가지 원칙이죠. 정답은 3번. 공정 개선의 원칙은 배치의 원칙에 속하지 않죠. 다음 중 작업 공간의 배치에 있어 구성요소 배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기능성의 원칙, 사용 빈도의 원칙, 사용 순서의 원칙은 부품 배치의 세 가지 원칙이지만 정답은 4번 사용 방법의 원칙은 부품 배치의 원칙에 속하지 않죠? 부품 배치의 원칙 중 부품의 일반적 위치 내에서의 구체적인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은 1. 중요성의 원칙과 사용 빈도의 원칙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원칙이죠. 정답은 3번. 기능별 배치의 원칙과 사용 순서의 원칙은 구체적인 배치 결정의 원칙이죠. 작업장 배치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작업의 흐름에 따라 기계를 배치하는 게 좋죠. 정답은 2번. 생산 효율 증대를 위해 기계 설비 주위에 재료나 반제품을 충분히 놓아두면 안전 통로가 없어 위험하죠. 3. 공장 내외는 안전한 통로를 두어야 하며 통로는 선을 그어 작업장과 명확히 구별하도록 해야 하죠. 4. 비상시에 쉽게 대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사고 진압을 위한 활동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죠. 다음 중 레이아웃의 원칙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운반 작업은 수작업이 아니라 기계 작업화해야 하죠. 2. 중간중간에 중복 부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없애야 하죠. 정답은 3번. 인간이나 기계의 흐름을 라인화해야 하죠. 4.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기계 배치를 분산화하는 게 아니라 집화해야 하죠. 다음 중 동작 경제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은 반치의 동작 경제 3원칙이죠. 정답은 3번. 사용자 요구 조건에 관한 원칙은 동작 경제의 3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죠. 다음 중 동작 경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 공구의 기능을 각각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이죠. 2.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죠. 3. 공구나 재료는 작업 동작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그 위치를 정해주죠. 4. 가능하다면 쉽고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작업 동작에 생기도록 작업을 배치해야 하죠. 다음 중 동작 경제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급작스런 방향의 전환은 피하도록 해야 하죠. 2. 가능한 관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해야 하죠. 3. 두 손의 동작은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도록 해야 하죠. 정답은 4번.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같은 방향이 아니라 대칭으로 움직이는 것은 신체 사용의 원칙이죠. 동작 경제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1. 가능한 한 관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해야 하죠. 2. 공구의 기능을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하죠. 정답은 3번.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양손이 같이 쉬지 않도록 해야 하죠. 4. 작업자가 작업 중에 자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동작 경제의 원칙 중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 공구의 기능을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3. 가능하다면 쉽고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작업 동작에 생기도록 작업을 배치하는 것은 동작 경제의 원칙이고 2.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동작 경제의 신체 사용의 원칙이죠. 정답은 4번. 공구나 재료는 작업 동작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그 위치를 정해주는 것은
동작 경제의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이죠. 다음 중 동작 경제의 원칙에 있어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두 손의 동작은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야 한다. 2. 손의 동작은 유연하고 연속적인 동작이어야 한다. 4. 동작이 급작스럽게 크게 바뀌는 직선 동작은 피해야 하는 것은 동작 경제의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이죠. 정답은 3번. 공구, 재료 및 제어 장치는 사용하기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동작 경제의 작업장 배치에 관한 설명이죠. 동작의 합리화를 위한 물리적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고유 진동을 이용하고 3. 대체로 마찰력을 감소시키고 4. 인체 표면에 가해지는 힘을 적게 하는 것은 물리적 조건이지만 정답은 2번. 접촉 면적을 크게 하면 접촉 저항이 커지므로 접촉 면적을 작게 해야겠죠? 라스무센은 행동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다음 중 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숙련 기반 행동, 지식 기반 행동, 규칙 기반 행동은 라스무센의 세 가지 행동 유형 분류죠. 정답은 3번. 경험 기반 행동은 라스무센의 세 가지 행동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죠. 다음 중 신체 부위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 굴곡은 부위 간의 각도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하죠. 2. 외전은 신체 중심선으로부터 이동하는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하죠. 3. 내전은 신체의 외부에서 중심선으로 이동하는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하죠. 4. 외선은 신체의 중심선으로부터 회전하는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하죠. 다음 중 몸의 중심선으로부터 밖으로 이동하는 신체 부위의 동작을 무엇이라 하는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정답은 1번. 외전은 중심에서 밖으로, 내전은 외부에서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다음 중 신체 동작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 내선은 몸의 중심선으로의 회전. 정답은 2번. 외전은 몸의 중심에서 밖으로 멀어지는 이동이죠. 3. 굴곡은 신체 부위 간의 각도가 감소하는 것이죠. 4. 신전은 굴곡과 반대로 신체 부위 간의 각도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보통 작업자의 정상적인 시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4번. 수평선을 기준으로 아래쪽 15도 정도죠. 디스플레이가 형성하는 목시각은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인체 측정과 작업 공간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움직이는 몸의 치수를 측정하는 것은 구조적 인체 치수가 아니라 기능적 인체 치수죠. 2. 선반의 높이, 조작에 필요한 힘 등을 정할 때에는 인체 측정치의 최대가 아니라 최소 집단치를 적용하죠. 정답은 3번. 수평 작업대에서의 정상 작업 영역은 상완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전환을 뻗어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죠. 4. 수평 작업대에서의 최대 작업 영역은 작업대에서 손을 최대한으로 뻗어 파악할 수 있는 영역으로 55에서 65cm 정도죠. 상완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상태에서 전환만을 편하게 뻗어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정답은 2번. 정상 작업력으로 34에서 45cm 정도죠. 작업 공간 설계에 있어 접근 제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번. 박물관의 미술품 전시와 같이 장애물 뒤의 타겟과 거리를 확보하는 설계로 타겟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리 확보가 필요하죠. 작업 공간의 포랑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먼저 해설을 살펴보면 한 장소에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 활동에서 사람이 작업하는 데 사용하는 공간이며 정답은 4번. 작업의 성질에 따라 포랑면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죠. 착석식 작업대 높이 설계를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의자의 높이, 대퇴 여유, 작업의 성격과 정답은 4번. 작업대의 형태가 아니라 작업대 두께 등을 고려해야 하죠. 다음 중 중작업의 경우 작업대의 높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 팔꿈치 높이보다 15에서 20cm 정도 낮게 설계하죠. 정밀 작업은 팔꿈치 높이보다 5에서 10cm 높게 설계하지만 일반 작업과 힘든 작업은 팔꿈치 높이보다 낮게 설계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서서 하는 작업에서 정밀한 작업, 경작업, 중작업 등을 위한 작업대의 높이의 기준이 되는 신체 부위는?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정답은 2번. 팔꿈치를 기준으로 하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의자의 좌판 높이 설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5급 높이보다 높지 않아야 하므로 5% 5급 높이로 하죠. 의자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세 고정을 줄여야 하죠. 조정, 조절이 용이해야 하죠. 디스크가 받는 압력을 줄여야 하죠. 정답은 4번. 요추 부위에 후만 곡선이 아니라 전만 곡선을 유지해야 하죠. 인간공학적 의자 설계의 원리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자세 고정을 줄여야 하죠. 정답은 2번. 요추 측만이 아니라 전만 곡선을 유지해야 하죠. 디스크 압력을 줄여야 하죠. 등 근육의 정적 부하를 줄여야 하죠. 의자 설계의 인간공학적 원리로 틀린 것은? 1. 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죠. 2. 추간판의 압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죠. 3. 등 근육의 정적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정답은 4번. 고정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줄여야 하죠. 의자 설계에 대한 조건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 좌판의 깊이는 작업자의 등이 등받이에 닿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죠. 2. 좌판은 엉덩이가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과 구조로 설계해야 하죠. 정답은 3번. 좌판의 넓이는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깊이는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하죠. 4. 등받이는 충분한 넓이를 가지고 요추 부위부터 어깨 부위까지 편안하게 지지하도록 설계해야 하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